안녕하세요. 집안에 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집안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는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식물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자리에 위치해야 하며 각각의 자신에게 맞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식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작은 식물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안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이 흘러넘쳐서 부잣집도 망하게 만든다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식물은 무엇인지 모두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내 재물복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유용한 영상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영상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첫 번째는 담쟁이 같은 넝쿨 식물입니다. 담쟁이 같은 넝쿨 식물은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넝쿨 식물은 나무나 일반 식물과 달리 꼭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밑으로 번성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음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음기는 억제, 수축, 침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며 이는 집안의 기운을 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음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넝쿨 식물을 천장에 매달아 아래로 처지게 기르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가족 구성원의 방황을 유발하고 심지어 이혼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넝쿨 식물로 뒤덮으면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서 기운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손들이 방황하게 하고 가정 내의 불화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넝쿨 식물을 천장에 매달아 기르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이것을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두 번째는 너무 큰 식물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은 그저 관상용으로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과실을 맺는 나무는 집안의 지붕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과실나무는 밭에서 키우는 것이지 집안 울타리 혹은 집안에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나무는 집안 사람들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일어서서 편하게 전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나지막한 크기의 식물만 집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식물과 반려동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강한 기운을 가진 식물은 우리 집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큰 나무들을 집안에 두게 되면 그늘도 생기고 이는 음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의 양기가 약해지고 성공과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세 번째는 행운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에서는 행운목이라고 해서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운목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개업을 했는데 누군가 행운목을 선물했다면 그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망하라고 준 선물일 수 있습니다. 행운목은 대부분 나무의 윗단이 잘려나간 상태로 키워지는데 이는 풍수상으로 보면 절단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절단된 기운은 뭔가 재물복이 들어오지만 잘려나가는 느낌이고 사업운이 들어오면서도 중단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운목의 이러한 형태는 기운이 이어지지 않고 짧은 기운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안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그래서 잘린 행운목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개운죽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집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네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좋은 식물은 보통 잎이 동글동글하고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선인장은 이와 반대되는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작은 다육식물인 선인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크게 자란 선인장은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음기가 강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고나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화목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집에는 큰 선인장을 키우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다섯 번째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풍수적 관점에서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음으로 기울고 가세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면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국운을 쇠약하게 하기 위해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행나무의 강한 음기 때문인데 집안에 은행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지붕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여섯 번째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검은 수치 전자파나 수맥파를 차단하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원적외선은 유리, 자기, 도자기, 세라믹 등 열을 가한 모든 제품에서도 방사되며 인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의 범위는 약 1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치 방사하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수체 음이온은 사람의 뇌파를 낮춰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양기를 흡수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숯을 왼손에 쥐고 팔씨름을 할 때 힘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숯이 양기를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숯에 흡수하는 성질은 냄새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냉장고에 넣거나 장을 담글 때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식물 일곱 번째는 협죽도입니다. 유도와 혹은 협죽도라고 불리는 식물은 여름 휴가철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특히 7월과 8월에 붉은 꽃을 피우며 눈길을 끕니다. 집에서 이 유도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풍수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엄청난 독성을 지닌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청산가리의 독성을 6,000배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뭇가지를 꺾으면 독성이 있는 액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협죽도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당장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집안에 식물을 두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집안에 두면 좋은 식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영상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풍수와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